2011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넘어 패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은 초강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마오와 4인방 체제의 몰락 후 1979년 덩샤오핑이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군 현대화와 경제적 개방개혁 정책을 시행하는 등 중국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는 중국 제품 없이는 살기 힘들 정도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국가를 초강대국 혹은 패권 국가라고 부를까요? 미국과 구소련은 초강대국의 좋은 사례입니다. 미국은 경제 규모, 1인당 GDP, 군사력, 과학기술, 국제 영향력 등 모든 측면에서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구소련은 경제 능력은 미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지만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통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가까운 미래에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1인당 소득 수준 향상, 사회정의와 소득평등 실현, 세계평화와 질서 유지 능력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중국의 자연과학 논문 경쟁력이 미국을 앞섰다는 기사가 2021년 8월 11일 한국경제에 실렸습니다. 중국은 총 8개 분야 가운데 5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막대한 자금력과 풍부한 연구 인력 덕분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노팅엄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 휴지야오 경제학 교수는 중국은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낙관적이지만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현재 중국의 최대 난관으로 불평등 심화, 부패, 빈곤, 환경오염, 재생 불가능한 자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 꼽히고 있습니다. 휴지야오 교수는 중국 정부가 장애물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해결하기 위한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과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덩샤오핑의 지침에 따라 개혁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 가능한 중국식 점진적 변화 방법을 익혔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통해 2037년이면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초강대국으로 거듭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아시아연구소 소장,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현인택 명예교수는 중국은 지역적 차원에서 부상하는 새로운 강자이며 중국을 초강대국으로 거론하는 것은 성장 속도에 의한 착시 효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시진핑은 이 착시 효과로 인해 2013년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신형 대국 관계를 주장하게 되는데 이는 미국이 늦지 않은 시기에 현실을 깨닫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중국이 도강양해와 같은 낮은 자세로 자신을 감싸고 겉으로는 미국 친화적인 모습을 유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중국의 전략을 지적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설익은 자기 본심을 드러냄으로써 패권 경쟁의 결과는 이미 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에게는 야심찬 계획이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 동맹과 펼칠 다국적 압박을 중국이 헤쳐나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40년 이상 중국을 연구한 스탠포드 대학교 스콧 로젤 교수는 자신의 저서 인비지블 차이나에서 중국의 취약한 중등교육이 중국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진국 함정을 탈출한 한국, 대만,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들은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국가 산업 성장에 발맞춰 변화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이 뛰어난 인재가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산업 발전으로 인해 저학력, 저숙련공들의 일자리는 동남아시아로 이동하고 정규직 일자리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학습 능력이 부족한 인력들이 갈 곳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동아시아에 위치한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세계 열강들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냉혹한 국제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국의 미래를 분석하는 일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것입니다. 중국은 수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중국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